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경환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GPT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공간 시각화를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방법, 수학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간략한 내용으로 맛배기 정도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오탈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탈자는 수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공간 시각화 관련한 내용들의 프롬프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글 시트 제가 제공해드리는 구글 시트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스택소프트 co.kr 스택클럽 모드.s를 통해서 구글 해당되는 시트를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접속해보죠. 자, www.stacksoftco.kr 접속이 안 되시면은 스택 클럽 모드.s로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은 필요 없고요. 회원 동영상 안에 멤버스 안에 유료 무료 안에 GPT 강의 참고하십시오. 구글에는 제가 다른 동영상 강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각각의 워크시트 등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할 거는 기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 기본 설정 그 다음에 기본 프롬프트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수학 분석을 좀 해볼 겁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수학 분석이나 몇 가지 시간 나면 몇 가지 내용 분석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간 시각화 이 부분이 되는데요. 요 꼭지점입니다. 이 꼭지점이 어떠한 내용인지 변수명을 넣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요 자료죠. 요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응답 분포도 어떠한 자료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TML 파일로 제공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네요. 폴론 패키지를 사용하시면 지도를 조금 그리실 때 원활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공간 시각화 관련한 내용들은 제가 별도의 동영상이나 챗봇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시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요 내용은 그냥 맛배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진행해 보죠. 자, 우선은 이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지도, 공간 시각화를 먼저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인사이트나 전반적인 내용들, 데이터 포인터가 뭐냐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수업 분석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 챗 GPT에 접속을 하실 건데 저는 새로운 챗 해당되는 부분에서 구글 해당되는 새로운 4.0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표를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표와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되는데 엑셀인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셀인 경우에는 엑셀에서 카피해서 붙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붙는데 이미지로 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고 실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며 엑셀로 통해서 계속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좋은 프롬프트 그 다음에 문맥 등을 수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쓰시기보다 이렇게 타이핑 쓰시는 것보다는 문맥을 조금 완성도 있는 부분을 계속 한번 검증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보시는 방법이 더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로 이 프롬프트를 개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학습을 계속적으로 자체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파이썬을 패키지를 통해서 공간 시각화를 시작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현재 있는 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엑셀 파일로 그냥 올리셔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엑셀 파일을 첨부와 같이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엑셀을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신 다음에 요거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내용들을 해줘요 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표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요청을 해야 되는지도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을 예시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걸 보시면 여기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분석 결과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나실 건데 이게 파이썬 코드로 짜져지게 됩니다. 파이썬 코드인데 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이 파이썬 코드가 30초가 넘어가 버리면 실행이 안 됩니다.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표 자체가 너무 길면 분석상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좀 짧은 거는 그냥 올리셔도 되는데
좀 길다 하시라고 생각하시면 엑셀로 놓고 엑셀로 저장하셔서 업로드를 시켜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CSV도 괜찮긴 한데 그 엑셀이 가장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해당되는 부분에 다운로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이 파일은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받지 않으시면 자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커가 해당 부분을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아쉽다라는 경우가 있겠죠. 아쉽네요. 괜찮은데 마커 옆에 지역명과 함께 빈도와 비율을 같이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명과 함께 빈도와 비율을 같이 표현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 그 다음부터 얘가 수정을 하게 됩니다. 수정하는데 그 수정 과정들이 다음과 같처럼 해당되는 코드가 다 짜져지기 때문에 요 카피, 여기 있는 카피 부분, 그 다음에 요 결과치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나오시면 요 카피를 하시게 되면 결과치를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하시게 되면 요 해당되는 개수와 비율이 같이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조금씩 편집이 가능하시니까 지역 공간 시각화 같은 것도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 결과를 가지고 간단한 빈도 분석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건데 그냥 나열을 해도 되죠. 이 결과치를 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해도 되는데 빈도 분석을 제가 어떻게 결과치를 도출해야 되는지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청을 하실 때 오른쪽에 가시면 실제로 빈도 분석을 돌리는 이 결과치를 프롬프트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별도 동영상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이게 내가 원하는 상태로 이게 잘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상태로 이게 잘 안 나와서 이 부분이 조금 그냥 엑셀이나 다른 툴을 사용하시는 게 더 확실하게 결과치가 나오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빈도 분석 해석 프롬프트를 보시면 요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다 다죠? 어떤 데이터다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 결과치를 넣으시면 안 되겠죠. 요 자료가 아니니까, 그쵸? 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위 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위 자료를 기반으로 여기부터만 카피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해서 요까지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얘를 그대로 해당되는 챗 GPT 여기에다가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자, 여기서 위 빈도 분석가요. 빈도표를 활용하여 다음의 절차를 통해서 분석 결과를 설명해라 라고 나와줬는데 엑셀 자료가 아니니까 얘는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지우셔도 상관없고요. 얘를 그냥 딱 실행하겠습니다. 삭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본사에 대한 통계량에 대한 분석들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작성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얘가 제대로 출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좀 압축해서 설명하고 상세적인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는 부분처럼 이게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를 다시 한번 카피 뜨시고 새롭게 한번 다 넣겠습니다. 컨트롤 C 아예 새롭게 다시 한번 붙이고 이 결과치를 다시 붙이고 Shift 엔터로 단 2칸 정도 띄우신 다음에 그래 얘는 표고 내가 원하는 결과는 이거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치는 이거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롬프트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지금 사례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사례를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통계량의 분석.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좀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예. 각 섹션마다 이렇게 해달라고 좀 해달라고 하는데도 조금 마음에 내가 딱 규격에 맞춰서 나오지는 않는다. 근데 이 문구만 보셔도 상당히 좀 내가 다 쓰는 거 비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결과치가 도출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구등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글쓰기 기법, 그 다음에 창의적인 글쓰기 기법을 좀 섞어라. 라고 나왔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기법, 이런 것들은 창의적인 문법, 이런 것들을 좀 함으로써 보고서의 품질을 좀 더 폭넓게 다양한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4.0을 써야 되는 이유를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멈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며칠 전 보통 여기가 continue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보통 여기가 continue라는 메뉴가 나타나는데 얘가 실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타나진 않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게 갑자기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해 주세요 라고 할게요.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결과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 결과치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은 해당되는 여기 카피, 여기서 카피를 통해서 메모장에다가 바로 붙이는 방법, 요거를 그냥 바로 메모장에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나 드래그해서 그냥 여기 자료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붙이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샵으로 나오시면 이게 마크다운 표라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3개는 좀 두껍게, 2개는 더 두껍게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마크다운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볼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드체로 만드는 것을 마크다운 표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바로 그냥 텍스트로 제공을 해달라라고 하셔도 되긴 되는데 이럴 경우는 좀 요약해서 나오더라고요. 요약돼서 제가 볼 때는 중간중간에 그냥 바로바로 카피를 떠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바로바로 카피 뜨시는 방법. 위 결과를 모두 텍스트 파일로 제공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모두 텍스트 파일로 제공해 주세요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제대로 나올 때도 있고요. 이게 요약돼서 나올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위 결과를 텍스트 파일로 제공해 주세요는 추천드리지 않고 코드는 추천해 드립니다. 코드에 대해서 좀 수정해주고 파일로 저장해줘 그러면은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 자체 이렇게 하실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엑셀로 저장해달라 그래도 엑셀로도 저장이 되는데 거의 다 요약돼서 들어갈 겁니다. 요약돼서 들어가서 요게 화면상에 출력되는 경우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라는 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결과 아웃풋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저는 계속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일이 제대로 저장이 안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 외에 이 파일을 한꺼번에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수학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사이트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수학 분석을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오류가 나와서 얘는 멈추고 위 결과를 기반으로 수학 분석 결과를 내부 요인, 외부 요인으로 나누어 제공해 주세요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되는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을 수학 분석을 다음과 같이처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 일반 표, 딸랑 요 표만 가지고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간략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분석 툴이 챗GPT4 결과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과연 챗GPT4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보실 수 있죠. 이거 상당히 괜찮지 않겠습니까? 요 딸랑 요 표 하나 넣는데, 그쵸? 요 딸랑 표 하나 넣고 요약시키고 해당되는 수업 분석까지 나오는 정도면 요 정도 보고서를 만드는데 한 2분 정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수업 분석이 좀 부족하실 수는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이디어를 얻고 이 부분에 좀 문맥을 수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되는 툴이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다음은 이 데이터, 현재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롬프트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까지 주어진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전략 기획 담당자로서 살펴봐야 할 주요 인사이트 도출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데이터 포인터가 뭡니까? 그 다음에 주요 인사이트가 뭡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은데, 이 빈도 분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죠. 빈도 분석하고 나서 그 다음 데이터 포인터가 뭘까요? 주요 살펴봐야 할 데이터 포인터가 뭘까요?부터 먼저 보관하시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래야 해당되는 인사이트가 좀 더 풍부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좀 순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좀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빈도 분석, 분석, 해석, 설명, 문제점과 식별, 해결 전략, 그 다음 데이터 포인터가 뭐냐, 주요 봐야 될 데이터 포인터, 그 다음에 인사이트,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시고, 그 다음 수업 분석을 진행을 하셔야 보다 수업 분석이 좀 심층적으로 잘 나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고단수의 내용을 하시게 되면 심화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인사이트를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다양한 결과치를 볼 수 있다는 거에서 메리트가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시는데 과연 GPT를 안 써야 될까요? 이걸 무시하실 수 있을까? 이게 안 된다고요? 아니죠. 이 정도면 정말로 훌륭한 도구입니다. 문맥이나 이것도. 그것도 제가 데이터 기반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거에서 챗GPT를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 근데 이런 프롬프트를 좀 쓰셔야 되고, 잘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좀 지켜주시게 되면, 절차, 기획서를 하시게 되면 좀 더 체계적인 내용들을 얻어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겠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가 시각에서 살펴봐야 할 주요 데이터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분석가, 요게 원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빈도 분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해당되는 주요 포인트, 그 다음에 문제점과 해결 전략, 그리고 그 다음에 인사이트, 그 다음에 수학 분석, 이런 식으로 순서를 진행을 하셔야 좀 더 체계성 있고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요 포인트하고 좀 다릅니다. 주요 포인트하고 문제점을 식별하고 해결 전략 도출하는 것이 내용이 많이 달라요. 와, 요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풍부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 정도 수준이면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과치가 나오는 걸 보면은 상당한 수준으로 결과치를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요거에 기반으로 이제 보고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네. 위 결과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목차를 제시해 주세요.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목차부터 이제 보고서를 상세한 내용들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현재 어떤 체계, 이런 것들 어떤 내용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결과치가 좀 나오는 거고요. 서론, 본론 요것들까지만 한번 보고, 그다음에 기회 분석 이런 것들은 앞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나옵니다.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거지, 실행을 하지 않았으면 이 결과치를 산출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수학 분석도 나왔기 때문에 기회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의 배경, 목적, 요 방법론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위 섹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하게 되면 배경이 뭔지,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을 어떤 걸로 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씩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현재 빈도 분석 하나만 넣기 때문에 좀 그렇고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보다 풍부하게 결과치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분석 결과치를 얻어낼 수 있는 아주 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네요.